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4과목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원리죠. 그래서 61번 보면은 비상 콘센트 설비의 그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비상 콘센트를 6개를 연결할 경우에 전선의 용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하나의 전용 회로에 비상 콘센트는 몇 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는데, 이때 요 전선의 용량은 최대 3개까지만 계산해 주는 거죠. 이 내용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비상 콘센트의 그 전원 회로를 보면 단상 교류죠. 그래서 전압은 220V고 공급 용량은 비상 콘센트 한 개가 1.5kVA 이상.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6개가 설치되어 있어도 최대 3개까지만 계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3개에다가 한 개당 1.5kVA 곱하면 4.5kVA.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 시험에 잘 나와요. 전원 회로는 각 층에 2 이상. 콘센트마다 요 배선용 차단기 설치. 충전부는 노출되면 안 되죠. 자, 풀박스는 1.6mm 이상의 철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인데, 전선의 용량은 최대 3개까지만 한다는 거. 요같이 꼭 기억하시고, 비상 콘센트의 그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죠. 다음 62번 가죠.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죠.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몇 미터 이하일 경우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건 1m 이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죠. 자,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이쪽이 이렇게 이쪽이 지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반대로 이쪽이 두면은 지면이 되는 경우 있죠. 지표면. 그래서 요 지표면으로부터 요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도 면제지만, 바닥 부분 2면 이상이, 요 2면 이상이 지표면하고 연결될 경우엔 마찬가지로 설치 제외라는 거죠. 63번 가죠. 자, 63번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대한 내용이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수동 통화용 송수화 장치 설치하는 거 맞죠? 자동이 안 되면 수동도 돼야 되죠. 자, 접지 전극에 직류 전류를 통하는 회로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는데, 이거 사용 금지죠. 다시 말해서 직류 전류를 통하는 회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다음 64번 가죠. 자, 64번은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인데, 접점 수고가 규정 이상이면은 어떤 그 장애가 발생이 되느냐, 그 얘기죠. 자, 여기 접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그 다이어프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공기가 가열이 되면 요 다이어프램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 접점이 여기는 뭐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 간극이, 이 접점 간극이 규정 이상이라는 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럴 경우에는 공기가 팽창이 돼도 바로 그 접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연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감지기의 동작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 작동이 늦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 접점이
아주 가까이 있으면 공기 팽창이 조금만 돼도 바로 그 접점이 이루어져서 화재 경보 발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비화재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접점 간극이 너무 작을 경우. 그래서 여러분 접점 수고치가 규정 이하일 경우에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비화재보가 발생이 되는 거고, 저 간극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 접점 수고치 규정 이상일 경우에는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연보가 발생이 되는 거죠. 다음 65번 가죠. 자, 경종의 형식 승인 제품 검사의 그 기술 기준인데, 전격 전압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에 기능의 이상이 없어야 되는가? 예, 전격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20%죠. 이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기술 기준도 종종 잘 나와요. 그래서 이 경종 1m 떨어진 위치에서 예, 음량이 90dB 이상, 소비 전류는 50ml 이하, 전격 전압의 20% 플러스 마이너스 20%죠. 변동할 경우에 기능의 이상이 없어야 되죠. 다음 66번 가죠. 자, 66번은 누전경보기의 그 화재 안전 기준인데, 수신부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 있죠? 가연성, 부식성 가스 등이 다량 체류하는 장소, 화약류를 제조 저장하는 취급 장소, 습도가 높은 데는 안 되죠. 네,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 그다음에 대전류회로나 고주파 발생 회로 등이 발생해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요건 실기시험에서 종종 나와요. 그래서 누전경보기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습도가 낮은 장소는 할 수가 있죠. 습도가 높으면 안 되는데 낮은 장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여기 전격 전류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요 종별이죠. 그래서 전격 전류가 60A 초과면 1급 누전경보기, 60A 이하일 경우에는 1급이나 또는 2급을 한다는 거죠. 자, 전로가 이렇게 분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A하고 여기가 40A다. 자, 그럼 누전경보기 여기다 설치할 경우에는 둘 합치면 60A를 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되고, 누전경보기를 이렇게 각각 설치할 경우 여기는 1급도 되고 당연히, 또는 2급도 가능하다는 거죠. 60A 이하가 되니까. 여기는 2급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기 지점에 설치하면. 또 변류기 있죠? 요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요 변류기는 제1지점 부하 측이나 2종 접지선 측, 또 시험에 잘 나오고요. 또 각극의 개폐기하고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그다음에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죠. 다음 67번 가죠. 자, 67번은 자탐 설비인데요.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하고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우리 경계구역이죠, 이게.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죠. 하나의 경계구역은 50m 이하가 돼야 되고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이게 바로 경계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구역이라는 것은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하는 거죠. 다음 68번 가죠. 자, 비상전원 수전설비인데요.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 자, 인입구가 나왔으니까 요건 인입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입선이라는 것은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얘기하는 거고, 인입구 배선은 인입선의 요 연결점부터
인입 개폐기까지 배선을 우리가 인입구 배선이라고 하죠. 다음 69번 가죠. 자, 69번은 비상 콘센트죠. 자, 비상 콘센트의 요 표시 등에 대한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적색으로 표시가 돼야 되고 주의 밝기가 300룩스 이상인 장소에서 앞면으로부터 3m 떨어진 위치에서도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0하고 3에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 보면 사용 전압 130%인 교류 전압을 20시간 연속 가할 경우에 단선이나 현저한 광속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 300룩스 이상 3m 떨어진 곳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다음 70번 가죠. 자, 70번은 요 감지기가 아니고 감지기죠.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그 기술 기준에 따라서 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이 천장에 대해 이렇게 설치하는 건데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건전지가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초에 번쩍하죠, 번쩍. 그 다음에 30초에서 60초 사이 소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전원 표시등의 섬광 주기는 1초 이내에 점등하고 30초에서 60초 이내에 소등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7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71번 가죠. 자, 71번은 비상방송설비의 요 개통도인데, 요 대다가 아니고 개통도다죠. 개통도.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를 찾는 거죠. 자, 감지기나 아니면 요 발신기, 기동장치죠. 요거에 의해서 신호가 어디로 가요? 수신기로 가는 거죠. 그럼 수신기에서 앰프, 우리 중폭기라는 거 우리가 앰프라고 하는 거죠. 앰프로 화재 신호가 가면서 조작장치를 통해서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수신기에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72번 가죠. 자, 72번은 자탐설비죠. 주음향장치의 그 설치 장소로 옳은 거였는데, 주음향장치는 주경종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수신기가 있으면 대부분 수신기 위에다가 주경종을 갖다 설치하든가 아니면 이 안에 내부에 있어요. 주경종. 그래서 이 주경종은 수신기 내부나 그 직근, 가까운 근처에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요 수신기의 내부에서 2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주음향장치, 주경종은 수신기의 내부나 그 직근에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선 경고방식 대상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제곱 초과. 그래서 2층 이상에서 발화가 되면 경보 대상층은 발화층하고 직상층이죠. 1층에서 발화가 되면 발화층하고 그다음에 요 직상층, 나머지 지하 전체. 지하층에서 발화가 되면은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하고 기타의 지하층. 수평거리는 25m 이하라는 거. 정격 전압의 80%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음량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73번 가죠. 비상 조명 등의 형식 승인하고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죠. 일반 구조로 된 요
광원과 전원부를 별도로 수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인데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자, 전원함은 방폭구조로 할 것, 전원함은 방폭구조로 할 것이란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자, 배선은 충분히 견고한 것 사용하고 광원부하고 전원부 사이의 배선길이 1m 이하죠. 그래서 전원함은 불연재료나 아니면 난연재료 사용해야 되죠. 74번 가죠. 누전경복이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 방전등하고 요 발광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제외죠. 예외죠. 예외.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방전등하고 발광 다이오드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연결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 75번 가죠. 자, 유도등인데 요 피난 유도 표시 형상을 영상으로 요 구현하는 그 방식이 뭐냐? 이게 패널식이죠. 패널식.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패널식이라는 것은 영상 표시 소자, 즉 LED나 LCD, PDP 등 요걸 이용을 해서 피난 유도 표시의 그 형상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죠. 다음 76번. 자, 발신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그 기술 기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거를 갖다 찾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발신기, 이게 이제 발신기죠. 그래서 요 발신기의 요 기술 기준을 보면 작동 스위치의 요 동작 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얼마를 초과해야 되냐? 2kg죠, 2kg. 그다음에 8kg 이하인 범위 사이에서 확실히 동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손으로 2kg의 힘, 2에서 8kg의 힘을 갖다 가했을 때는 동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A에는 2, B에는 8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요 2kg에 그냥 힘을 가할 경우에는 동작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kg 초과 8kg 이하에서 동작이 돼야 되고 2kg의 힘을 가했을 때는 동작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발신기의 요 조작부는 2kg 초과 8kg 이하인 그 범위에서 동작이 돼야 되고 2kg의 힘을 가했을 경우에는 동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77번 가죠. 자, 77번은 유도등의 요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죠. 자, 디딤 바닥면에서 높이 0.5m 위치에서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 조도가 몇 룩스 이상이 돼야 되냐. 여러분, 요거는 객석 유도등은 조도가 0.2룩스 이상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죠. 그 다음에 여기 계단 통로 유도등, 이놈은 0.5룩스 이상. 그다음에 복도나 거실은 1룩스 이상이라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78번, 무선통신 보조설비인데,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자, 증폭기 들어가죠. 분배기 들어가고, 분파기 들어가고, 누설 동축 케이블 들어가고, 음향장치는 없어요. 음향장치는 뭐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비상 방송 설비가 음향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8번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79번 가죠. 자, 79번은 비상전원 수전 설비인데, 요 큐비클형을 사용할 경우에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큐비클형이라는 것은 고압을 받아가지고 이걸 저압으로
변환하는 수전설비, 금속재 함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금속함 안에 고압을 갖다가 저압으로 변환시키는 기기가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 그리고 여기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은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바로 요 3번이죠. 개구부는 갑종 방화문 또는 병종이 아니고 을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외함 두께 2.3mm 이상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80번 가죠. 자, 비상방송설비 화재 안전 기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자,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나오면 대부분 25m 이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 확성기의 음성 입력이죠. 실외는 시끄러우니까 3W 이상, 실내는 조용하니까 1W 이상이면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확성기 수평거리 25m 이하,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 조작 스위치 0.8m 이상 1.5m 이하. 자, 화재를 수신한 후에 비상방송 개시 시간까지 10초 이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